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많이들 말하곤 하죠. 살아오면서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이후로 저는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악마 같았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저는 첫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지만 사업을 하면 한 번은 무너진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아빠 또한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저는 친척집으로도 보내졌고요. 그곳에서 저와 동생은 학교를 모두 졸업했습니다. 구박도 많이 받고 엄마 아빠가 학교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돈을 버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생각보다 모든 것을 되돌려 가족 모두 함께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해서 학비를 모으고 나서야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고민할 때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수입이요. 고민하다가 저는 공무원을 하기로 했고 현재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나아져서 현재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던 중 만난 제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연애를 한 뒤 소박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은 이미 했고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대표로 지점도 여러 곳이고 수입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손을 벌릴 것도 아니었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요. 머지않아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형님네를 가까이서 보게 되니 많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첫 가족이 되고 나서 저희는 모두 함께 시댁에서 만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동서 환영해.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됐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님. 내가 더 잘 부탁해.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한 뒤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월급이 어떻게 돼? 공무원이 월급 적다고 듣긴 해서 얼마인지 궁금하네? 네? 뭐 평범한 직장인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돈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서방님도 평범하고 우리 동서도 평범하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생각이야? 요새 물가도 너무 오르고 다 비싸서 아우성인데 좀 벅차긴 하겠어.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봐야죠. 나름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긴 한데 쉽진 않겠죠. 아이가 생기면 더욱 그렇고요. 어머, 그 월급에 지금 아이 생각까지 하는 거야? 그거는 사치지.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해. 우리도 돈 많이 벌기 시작할 때 아이 낳았거든. 결혼은 돈이 전부야. 좀 더 안정되고 낳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동선에는 언제 안정될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아무 계획 없이 애 낳고 나서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럼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돈이 전부인 거 맞죠? 근데 안정되고 아이를 낳으라느니 나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말라느니 이런 건 좀 무리한 언행이지 않나요?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한테 초치는 것도 아니고 조언이랍시고 하는 말들이 참 기분이 나쁘더군요. 중요한 건 이 말들은 모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둘만 있을 때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런 말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천사 형님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기가 죽었던 건지 아니면 형님네가 저러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저를 달래기 바쁘더군요. 수진이 기분 나빴겠다.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가끔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막말하고 그러시긴 해. 자기들 돈 잘 버니까 우리는 하찮게 보이기도 하겠지.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원래 좀 그러신 분이긴 해. 형도 그렇고. 이라고 말이에요. 기분도 나쁘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를 모르겠어서 짜증도 났지만 남편 말대로 그래,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깊이 생각하면 제가 더 화가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내내하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건지 형님은 점점 도를 넘어서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는데 한참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는 형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오래 있을 건 아니고 잠깐 뭐 좀 드려고. 형님은 끙끙대며 장바구니를 들고 오셔서 식탁 위에 모두 올려둔 뒤 소파에 앉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오셨더군요. 또 돈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인기척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서 인사를 했고 저는 일단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가 남은 식재료 같은 것들 가져왔어. 요새 야채값이랑 유제품이랑 너무 비싼 거 알지? 장 보면 몇십만 원 금방이야. 동선애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동선애는 돈 아끼느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을 거 아니야? 고맙지? 뭐 어떤 건데요? 안에 봐봐. 무거워라. 그거 다 들고 오느라고 혼났네. 고맙다고는 안 해도 돼. 다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우린 가족이잖아. 형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를 보라고 하셨고 하나씩 봉지를 열어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누가 먹고 넣은 건지 고춧가루가 묻은 야채들, 그리고 음료수는 소비기한도 다 지나 있었고요. 다른 재료들도 다 시들고 색이 조금씩 변해서 도저히 가게에서는 못 쓸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든 재료들을 처리하기 힘들어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고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근데 이거 잘 보고 가져오신 거 맞아요?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음료수는 이미 소비기한도 지났고요. 다 좀 상한 것 같은데요. 냄새도 좀 나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보고 괜찮은 것들로만 일부러 신경 써서 가지고 온 건데. 뭘 섭섭하게 한다? 제대로 본 거 맞아? 네, 형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입쪽도 다 색이 바랬고 시들시들해요. 신경 써주시고 챙겨와 주신 건 감사한데 이걸로 뭘 해먹진 못할 것 같아요. 넌 뭘 그렇게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따지니? 그냥 형님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너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소비기한 지나고도 먹어도 돼.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에이,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가게에서 일부러 저희 챙겨주시려고 빼온 거면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요. 충분히 돈 잘 모으고 잘 먹고 있어서요. 동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줬다는 거야 뭐야. 일부러 좋은 것들만 골라온 거라니까? 나 그거 가지고 오느라고 손 빨개진 거 안 보여? 제가 이거 차까지 옮겨드릴게요. 그럼 다시 손 빨개질 일도 없으시겠죠? 죄송해요. 돈 못 벌면 아까워할 줄도 알아야지. 아껴서 사는 것도 좀 배워야 하는 거야. 안 먹을 거면 됐어, 줘. 형님은 제 손에 있는 장바구니를 가져가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셨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뒀으면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재료 상태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형님은 씩씩대면서 집으로 가셨고 남편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요. 저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말끝마다 돈. 돈 못 벌면 아까워하라니요. 못 먹는 것까지 먹는 게 돈을 아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남편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문을 누가 두들기는 게 아니겠어요?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셨습니다. 새댁, 아니 음식물들을 다 여기 앞에 두면 어떡해. 여름이라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건 냉동식품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봉지 밑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동생활하는데 이거 벌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치워줘.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문 앞에 있는 건 바로 어제 형님이 들고 온 음식물들이었고 더운 여름이었어서 그런지 음식들이 냄새를 풍기고 있더군요. 저는 황당했지만 우선 옆집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습니다. 버리는데 돈도 꽤 나왔어요. 양이 엄청났거든요. 돈을 아끼라고 하면서 제 돈을 쓰라고 하는 건지 뭔지. 그런 음식물을 주는 건 저희 보고 폐기 처리하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했는데 남편이 한 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에 악물고 저는 넘어갔어요. 남편 입장도 있으니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후 따로 형님네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고 딱히 교류도 없었던 그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큰 축복이었죠. 제 인생에 이막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엄마가 된다니 라는 생각에 설레어 잠 못 들기도 했고요. 안정기가 되고 시댁과 친정에 알리자 모두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물론 형님까지도요. 오랜만에 전화를 받게 된 때가 그때였습니다. 동서, 임신했다며? 정말 축하해. 이제 드디어 엄마가 되는 거네? 네, 감사해요, 형님. 애 키우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 앞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지? 아참,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집에 놀러와. 축하 파티 하자.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 미리 줄 것도 있고. 아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이제 넘겨줘야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데. 형님은 임신 축하 파티를 하자며 집으로 초대를 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는 갈 수 없어서 과일 한 박스하고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집에 들어서니 돈을 많이 버시는지 비싼 명품들도 많았고 비싼 술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기 용품도 모두 메이커였고요. 그런 걸 주시면 너무 부담스럽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섣부른 판단이었더군요. 집에 들어서자 형님은 저녁 음식을 모두 다 차려놓고는 구석에 있는 큰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며 열어보았고요. 근데 그 안엔 어떤 게 있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열어보니 중고로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다 찢어진 옷, 목이 부러진 인형들, 그리고 빨래를 잘못했는지 얼룩준 베네 저고리까지 당장 헌옷 수거함에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이걸 지금 제 아기 보고 입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다 쓸만해. 아껴야 잘 살지. 형님, 이런 건 버리시지 그러셨어요. 목이 부러진 인형을 어디다 써요? 동서, 생각해봐. 동서는 비싼 거 안 하고 다니는데 아기만 좋은 거 하고 다녀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러자 옆에서 함께 열어본 어머님께서도 크게 화를 내시며 거들어 주셨어요. 큰애기야, 이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건 아니지. 축하 파티라고 해놓고서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는 건 수진이한테도 큰 상처 주는 거다. 실수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저는 동서 생각해서. 수진아, 나가자. 백화점 가서 내가 사주마. 안 그래도 사주려고 했어. 어머님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집 밖으로 나가셨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던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는 아기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계속 달래주셨고요. 저 또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꾸역꾸역 참으면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새로운 손자가 너무 반가우시다며 몇십만 원어치를 사주셨고 쇼핑 후 어머님까지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날은 남편도 많이 화가 났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말만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말투 자체가 격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 아까 그렇게 가는 건 너무했어. 일부러 동서 생각해서 축하 파티 한답시고 음식도 다 해줬고 선물까지 준비한 건데 그렇게 어머님이 나간다고 나가? 그건 아니지. 동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집에 있었어야지. 우리의 호의는 뭐가 돼? 어머님이 나가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선물로 볼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형님도 다시 살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뭐 사주셨어? 비싼 거야? 명품 이런 거? 그냥 이것저것 사주셨어요. 동서, 그렇게 비싼 거 써도 되겠어? 나중에 어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거 아니야? 명품 안 하던 사람이 비싼 거 하면 체하는 수가 있어. 하실 말이 있고 안 하실 말씀 있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형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어머님 재산 많은 거 알고 그러는 거야? 그거 받으려고 일부러 어머님 옆에서 딱 붙어서 그러는 거지? 재산이요? 전 전혀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형님이야말로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따로 전화와서 이러시는 거죠? 알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건물 몇 채 된 거 알고 있었잖아. 저 정말 몰랐어요. 맹세해요. 아, 됐어, 끊어. 형님은 어머님 재산을 알고 착한 척을 하는 거냐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예 모르는 사실이었고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살짝 들은 기억은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건물 몇 채가 있으시다고 해도 그게 어머님 돈이지 제 돈은 아니잖아요? 정말 형님은 못됐다. 욕심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다시 전화해서 명품 사줬는지 묻는 사람이 흔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 뒤로 형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달랐어요. 몸은 괜찮은지 오늘은 아픈 곳은 없는지 자주 전화를 주셔서 저를 엄마처럼 챙겨주셨고 저 또한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좋은 곳 있으면 함께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면 꼭 어머님 것을 포장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는데요. 외식을 해야 하나 어디에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 형님한테 전화를 거니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가 알아서 해. 지금 너무 바빠서 생신이고 뭐고 챙길 겨를이 없어. 그냥 나는 용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식당도 알아서 예약하고 어딘지만 알려줘. 라고요. 저는 식당을 이곳저곳 알아보고 예약도 물어봤는데 비싸기만 하지 제 마음에 드는 곳은 딱히 없었고 저는 어머니께 감사한 것도 너무 많아서 직접 음식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세히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었지만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절 붙들어 주셔서 엄마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직접 차리겠다고 했고 고심해서 메뉴도 함께 정했어요. 이틀 내내 장도 봤고요. 약속 시간은 6시였고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는데 한 4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형님이 먼저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동서 바쁘네. 이거 밥상 차리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나 뭐 도와주면 돼?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저거 좀 더 간만하고 이제 다 오시면 푸기만 하면 돼요. 일찍 오셨네요? 동서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서 바쁜데도 꾸역꾸역 시간 내서 왔어. 냄새도 좋고 맛도 좋네. 종류도 많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다. 솜씨가 꽤 좋네?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소파에 가서 앉으셨고 한참을 핸드폰을 하시면서 누워 계시더군요. 그렇게 6시가 되자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어머님이 모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얼른 앉으시라고 하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형님은 제가 한 음식들을 그릇에 담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걸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썼어요. 얼른 앉으세요. 라고요. 그 뒤로 음식들을 자기가 모두 나르면서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본인이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리고 부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윙크까지 날리더군요. 그런 척 하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는지 형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수님, 4시에 저희 집에 오신 거 아니세요? 오셔서 할 것도 없으셨을 텐데요. 이미 수진이가 다 해놔서요. 수진이가 며칠 동안 장보고 고심해서 다 차린 건데 형수님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수진이가 서운할 것 같아요. 어머, 서방님, 아니에요. 4시보다는 훨씬 일찍 도착한 것 같은데. 그래, 4시는 아니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다던 것 같은데 누가 많이 했고 안 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 생신이고 좋은 날인데 그냥 기분 좋게 먹자. 따질 건 없잖아. 우리 와이프가 싹싹하게 말하고 하니까 분위기도 이렇게 좋은 거지. 그러지 말자, 어? 그래도 한 사람은 명확히 엄마가 알고 계셔야지. 수진이가 임신한 몸으로 저거 국물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형수님 4시에 온 거 맞아. 내가 수진이하고 전화했거든. 그러자 어머님은 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뒤 됐다면서 그냥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기분이 안 좋은지 얼굴이 빨개졌고 아주버님도 신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아이에게 별것도 아닌데 화도 내셨고요. 밥을 다 먹고 한 30분 있었나 기분이 상했는지 형님네는 집에 가보겠다고 용돈을 드리고는 먼저 일어서더군요. 거기서 제가 형님과 같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 건지 안 하고도 자기가 다 한 척 하는 걸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님네가 가고 난 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내 생일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오늘 밥 잘 먹었어?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 수진아. 라고요. 그 후 이런저런 형님과 충돌이 있었지만 사소한 일이라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제가 거의 만삭이 다 되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큰일이 한번 터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게 되셨거든요. 몸이 좋진 않으셨는데 계속 참아오셨고 결국은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저희는 어머님이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저는 울며불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은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평소에 편찮으셨으면 말을 해주셨어야죠. 너무 놀라서. 늙어서 아픈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다들 그런 거지. 놀랐어? 걱정하지 마. 괜찮다. 뱃속에 애기 놀래니까 진정해. 엄마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형도 곧 온대요. 편히 잠깐 누워 계세요. 그렇게 뒤이어 아주머님과 형수님도 허겁지겁 병원으로 도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넷은 병원에서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어보니 혈액 쪽에 지병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혈을 받고 퇴원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족들이 함께 계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 넷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계속해서 옆에서 신경 써줘야 하는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워낙 형님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하니 저희가 모실게요. 공무원이라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 뺏길 곳도 많이 없어서요.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그게 편하시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어머님을 잘 모시지도 않으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장남이 모시는 게 맞지? 왜 갑자기 둘째가 모셔? 저는 형님께서 많이 바쁘시기도 하니까 정말 저희가 모셔도 괜찮아요.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에이, 그런 건 아니지. 첫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런 건 첫째가 하는 거 몰라? 내가 알아서 잘 모실게. 바빠도 내가 중간중간 어머니 보러 오면 되는 거잖아. 무리 안 하게 눕혀드리면 되는 거고. 아니,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저희가 어머님이랑 더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모시는 거랑은 또 달라. 동선에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선심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모시는 거로 해. 어머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릴게. 그 뒤로 저나 남편이나 계속해서 저희가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꼼짝도 안 하셨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냥 형님네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짐대기 싫으시다면서 혼자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오히려 편할 거라고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형님께 보내는 것인데도 어찌나 마음이 놓이질 않던지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그렇게 머지않아서 어머님은 퇴원을 하셨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꼭 주시라고 어머님께 신신당부를 했고요. 알겠다고 하시고는 그렇게 형님네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괜히 잘 지내시냐고 여쭤보면 감시하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형님께 연락은 잘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연락을 못 드리다가 몇 주 정도 지난 후에 형님께 슬쩍 연락을 해보았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어머님도 잘 지내시나 하고 어머니께서도 연락을 잘 안 받으셔서 이렇게 연락드려봐요. 잘 지내시지. 걱정하지 마. 아, 네.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저희가 잠깐 어머님 뵈러 가도 괜찮을까요? 주말에는 우리도 쉬고 해야 해서 미안해. 나중에 날 잡고 우리가 초대할게. 괜찮지? 네, 그럼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어머님을 찾아뵈려고 할 때마다 형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어머님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도 가끔 받으시지 잘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항상 별일 없다고는 하시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기 잠깐 아들하고 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지금 갈게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쵸? 주소가 우리 큰애네가 아니고 친척 집에. 네?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님은 지금 형님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소를 하나 말씀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정말 기겁을 해서 바로 쫓아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어머니께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아이고, 그게 큰애네 도착한 첫날부터 식탁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구나. 자기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면서.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으시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그럼 그만큼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뭘 원하냐니까 집을 달래. 안 그래도 열심히 모시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확실한 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나도 미안한 마음에 명의를 바꿔줬는데 그 뒤로는 밥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더니 오늘 이렇게 친척집에 데려다 놨구나.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정말 너희에게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는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고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봐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고요. 어머님을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신 뒤 아주버님 가게에도 갔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대표님께서 안 나오신 지 꽤 되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어머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제 자식으로는 생각을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셨거든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몇 지인에게는 외국에 여행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를 일부러 피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예쁜 딸도 낳게 되었지만 상심이 크신지 저희 집에서 표정이 굳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어머님께서 저희를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돌릴 수도 없고 그냥 큰아들은 그냥 버린 자식 셈치마. 내가 잘못 키웠으니 큰값 치렀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건 너희에게 참 고마워서야. 이렇게 못난 애미여도 다 받아주고 혼자 친척 집에 가 있을 때도 챙겨주고 참 고맙다.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혹시나 해서 니들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단다. 내가 이 일을 계기로 쓴 유언장인데 변호사와도 모두 얘기한 후에 작성해서 효력이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은 잘 안 했는데 서울 쪽에 건물이 몇 채 된단다. 그거 모두 너희에게 줄 예정이야. 내 모든 재산은 너희가 갖는다고 보면 된다. 우선 이번에 바로 건물 1개 넘겨줄 거고 나머지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지면 돼. 아니,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그 마음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건물을 주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챙겨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첫째한테 간 그 돈은 내가 죽기 전에 꼭 받아내마. 내가 머리를 쓴 게 또 있었거든. 네? 어떤 게... 우리가 합의서를 작성했었어. 이 집 명의를 주는 조건이 부모님 잘 모실 경우라고 적어놓았었고 첫째네도 동의를 한 뒤 서명을 했지. 하지만 첫째네는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건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날 구박하던 것, 그리고 둘이 몰래 방에서 날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것 등등 모두 음성 녹음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뒤에서 우리 수진이한테 어떻게 한지 아는데 쉽게 집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것까지 증거로 제출하면 그 둘은 모두 다 토해내야 할 거야. 어머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건물을 모두 주신다고 하시며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남편과 저 모두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합의서에 조건까지 달아서 형님네를 지켜보셨더군요. 여태까지 구박하고 심한 말을 한 건 항상 녹음을 해두셨고 증거로 집에 항상 없는 것, 밥을 주지 않는 것, 그냥 방에 가둬놓은 것들도 사진과 함께 기록을 모두 해두셨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꼼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모두 적힌 음성 녹음까지 가지고 계셨기에 증거 효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증거와 함께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결국 저희는 승소를 하였어요. 법원의 말에 따라서 형님네는 이제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후 하루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저희 집으로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던 형님네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꼴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무릎을 꿇고서는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을 갖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서 명의를 바꾸자마자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이해하고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부끄러운 짓인데 어른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용서를 빌려왔어요. 이제서야? 상황이 이렇게 커지고 그 집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니까 용서를 빌 생각이 들어? 날 갖다 버린 거하고 뭐가 다르니? 그 집은 말만 친척집이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시골집에서 나온 지 멍하니 있었어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밥은 어떻게 먹고 장은 어떻게 보러 갔어야 했던 거니? 너도 참 원망스럽지만 난 우리 아들도 참 원망스럽다.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눈물 흘리면서 참했어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돈 욕심에 눈이 멀었네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그걸 다 토해낼 돈이 없어요. 아니, 그걸 다 가져간 지 얼마나 됐다고 토해낼 돈이 없어? 너 그거 어디다 가져다가 쓴 거냐? 너 그거 판 거지? 그치? 네,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고서는 친구 말 듣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친구도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가게들도 아슬아슬하고 본점이 이렇게 되니 분점들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 빚을 또 안게 생겼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앞으로 잘해드릴 테니 저희 좀 한 번만 받아주세요. 네? 그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해서 말아먹었다고? 그럼 뭐 감옥에라도 가서 갔던지. 그건 내가 알 게 아니고.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애기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찾는데요. 저희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냉정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팔아야 하게 생겨서 동서만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 다음 집 찾기 전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기도 해. 내가 여태까지 못되고 그래서 힘들었지, 동서? 애기도 너무 예쁘고 애기 낳은 거 축하해. 내가 연락도 못했네. 일부러 연락을 끊으셨으면서 무슨 애기 낳았다고 축하를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이 나오세요? 여태까지 형님이 해온 거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말 못할 텐데요. 형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월급 물어보면서 처음부터 무시하고 기한 다 지난 음식물 쓰레기 모아와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아껴야 잘 산다고. 그리고 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목 부러진 인형 모아서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사정을 봐달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쪽 두 분은 저희 가족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초치지 말아주세요. 사업이 망했고 어쨌거든 그쪽 사정이죠. 이제 반대로 돈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난 다 동서네 생각해서 조언하고 있던 건데 동서가 느끼긴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아도 기분 나빴을 거야. 내가 앞으로는 동서 일도 많이 도와주고 무시도 하지 않고 나 동서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최선 다해서 이 악물고 잘해볼게. 우리 받아줄 거지? 아니요. 그럴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넌 이제 내 아들 아니고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알아서들 다 토해내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첫째 며느리 너 얼마나 독립심을 부리던지 진명이 바꿀 심산으로 날 꼭 모시겠다고 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모든 증거를 모을 줄은 몰랐을 테고. 그래서 참고로 말해주는 건데 너가 알고 있던 내 건물, 서울에 있는 내 건물 모두 둘째네한테 넘겼다.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거 모두 너희가 자초한 거 알지? 네? 아니 건물 모두 동서네예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동서 내쫓지만 말아주라. 응? 아니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장남으로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재수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계속해서 두 분이서 용서를 빌며 나가지 않자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은 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서죠?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라고요. 그 뒤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무릎을 꿇으면서 울고불고 어머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는 대자로 누워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요. 저희한테도 어찌나 잘못됐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계속 경찰에 신고하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완전히 사업을 바닥을 쳐서 현재는 집까지 다 판 상태라고 하고요. 집값까지 토해내야 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들은 건 없어요. 현재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고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신 건물들로 여유 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나아지셨는지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참 다행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